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이른바 공개 출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주목한 움직임이 있었다. 동북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미 해군 음향 측정함 움직임이다.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와 오키나와 나하 등 주요 해군 기지에서는 미 본토에서 온 패스파인더급 음향 측정함이 여러 척 나타났다. 이들은 동중국해 인근에서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끄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며칠 후 다시 일본의 항구 근처에서 AIS를 켜고 모습을 드러냈다. 미 해군 음향 측정함은 일반인에게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배다. 흰색 도장을 해서 군함보다는 어선이나 탐사선처럼 보이고 선박 접두어 역시 미 해군 소속 군함을 의미하는 USS 대신 해군이 소유하나 민간인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USNS를 사용한다. 민간 선박처럼 수시로 AIS를 켜고 함장도 민간인이니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음향 측정함의 움직임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수중 전력에 무엇인가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 해군의 단 5척뿐인 패스파인더급 여러 척이 일본 근해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전문가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약 4,700톤의 패스파인더급에는 선체에 다양한 예인식 음파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 군함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성능이다. 수십 킬로미터 밖의 잠수함 소음도 탐지해 고유의 음문 데이터를 수집한다. 음문이란 말 그대로 소리의 패턴이다. 모든 선박은 동력원과 추진축 구성 방식, 스크루 모양이 전부 다르다. 배의 크기와 형상이 다르니 항해할 때 바닷물에 접촉하는 면적과 저항이 달라 기포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캐비테이션이 제각각이다. 엔진 위치와 구조, 추진축과 스크루의 회전 속도와 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음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외부 변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소리라도 바닷물 성질에 따라 음파가 소실되거나 굴절되는 등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바다는 기온과 해류, 수심, 육지와의 접촉 여부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와 염도, 성분 등이 크게 다르다. 한반도 일대 바다를 예로 들어보자. 서해안의 평균 염도는 33%인데 반해 남해안과 동해안은 각각 34%, 34, 5%다. 온도와 염도 등 바닷물 성분의 차이는 음파 전달에 있어 상반된 왜곡 효과를 만들어낸다. 패스파인더급 조사함은 바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반영해 적 잠수함의 음문 데이터를 수집한다. 적이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어 바다로 내보내면 그 잠수함 주변에 따라붙어 잠수함 기지 주변은 물론 그 잠수함이 주로 활동하는 해역의 수중 환경과 바닷물 등 매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해당 잠수함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어떤 소음을 내는지를 알아낸다. 미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방대한 음문 TV를 구축했다. 적 잠수함의 소리만 듣고도 그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인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패스파인더급 조사함의 일본 근해 활동 이야기로 돌아오자. 미군이 음문 데이터 수집함을 여러 척 띄웠다는 건 총력을 기울여 음문 데이터를 수집할 목표가 생겼다는 의미다. 많은 전문가들은 초기엔 이 조사선들의 목표가 북한의 신형 전략 잠수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가 내놓은 특집 기사를 통해 미군 대잠 정보 자산들의 집중적인 전개의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글로벌 타임스는 해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내보낸 기획기사에서 중국이 최근 신형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취역시켰다라고 보도했다. 그 신형 전략 원잠이 바로 탕급이다. 탕급은 중국 해군의 현용 주력 전략 원잠인 공구 사용의 후속 모델이다. 6척 건조가 예정돼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공구 사용 진급으로 명명된 1만 1000톤급 전략 원잠 4척을 운용 중인데 현재 공구 사형의 개량형 2척과 공구륙형 6척을 추가해 총 12척의 전략 원잠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공구 사형은 사거리 8,000km급의 JL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2발을 탑재한다. JL2는 기본형의 경우 8,000km급 사거리의 3발의 핵탄두를, 개량형인 JL2A형은 15,000km급 사거리와 5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공격력이지만 미 해군의 현용 주력 전략 원잠인 오하이오급, 이 최대 8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24발 탑재한다는 점에서 미군의 능력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공구륙형은 설계 초기부터 미군 잠수함을 능가하는 타격 능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수중 배수량 1만 9,000톤급을 자랑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공구륙형 잠수함의 선체에는 24발의 신형 JL3 SLBM이 탑재된다. 이 미사일은 1만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했으며 탄두 방식도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도립체를 적용했다. 한 발의 미사일로 각기 다른 10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각각의 JL3, SLBM의 10발의 탄두가 탑재되고 공구륙형 잠수함은 이런 미사일을 24발 탑재하므로 공구륙형 잠수함은 최대 240발의 핵탄두 동시 투발 능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오하이오급이 192발, 러시아의 보레이급이 160발의 핵탄두 투발 능력을 갖는다는 점을 볼 때 가히 세계 최강의 공격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자국 핵잠수함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공구륙형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 년을 매달려왔다. 1970년대 등장한 공구1형 공격원잠이나 공구2형 전략원잠은 바닷속의 경운기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만큼 기술적으로 형편없는 잠수함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자체 잠수함 건조 기술 역량 강화는 물론 외국 기술 절취까지 합법, 불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잠수함 기술 향상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다. 중국 매체는 공구륙형을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공구형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수중 스텔스 능력이 극대화된 잠수함으로 알린다. 잠수함에 스텔스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소음 억제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공구륙형이 진짜 수중 스텔스란 수식어를 붙일 만큼 소음 억제에 성공했고 탑재된 JL3 미사일의 성능도 공개된 스펙대로만 나와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잠수함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새 잠수함은 그동안의 잠수함이 보여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를 깨고 세계 최강 잠수함으로서 성능과 신뢰성을 보여줄까? 주변국 해군력 증강과 우리의 대응. 출렁이는 동북아 정세와 동북아 바다의 역대급 함정 건조 열기. 건전한 기술 경쟁에 의한 기술 혁신으로 스마트 네이비 건설에 역량 집중할 때 동북아에서의 함정 건조 활동은 2차 세계대전 시기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941년 12월 17일 진주만에서 일본 제국 해군 항공모함 가가 등에서 발진한 일본 제로기, 급강하 폭격기, 뇌격기의 불의의 일격을 당한 미국이 태평양 제해권 확보와 반격을 위해 국가 생산력을 총동원하여 함정을 건조하던 때를 보는 듯하다. 미국은 진주만 기습으로 8척의 전함 등 총 18척의 각종 함선이 침몰하거나 좌초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일본 제국 해군의 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2차 대전 중 항공모함 100여 척, 전함 8척, 순양함 48척, 구축함 349척 등 마치 자동차를 생산하듯이 함정들을 생산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함께 동북아의 바다는 함정 건조 열기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아시아 최대 구축함 타입 05급 일본함 난창함 주역.
지난 2020년 1월 12일 칭다오 남부 샤오코즈 해군기지에서 중국의 야심작 타입 05급 구축함의 일본함인 난창함이 추격하였다. 난창함은 선체 번호 101을 부여받았고 이는 사실상 중국 해군의 계함이라는 뜻이다. 난창함은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커 사실상 순양함이다. 만재 배수량 1만 3천 톤, 전장 180m, 폭 19m로 미국 주말트급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이다. 난창함은 이지스급 위상 배열 레이더인 타입 346 레이더를 장착하여 최대 400km 범위 내에서 16개의 표적과 동시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심 무장으로 112개의 수직 발사관에 초음속 대한미사일 YJ-18, 중국판 토마호크인 함대지 순항미사일 CJ-10, 함대국 미사일 HHQ-9A를 탑재한다. 최대 사거리 540km, 종말 돌입 속도 마하 3에 달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YJ-18과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중국판 토마호크 CJ-10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난창함은 최강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S-300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한 태국 미사일인 HHQ-9A는 최대 사거리 200km, 최대 속도 마하 4.2, 레이더 유도 추적 편향 능력을 갖추어 함대 방공 능력을 제공한다. 지난 18개월간 5척의 05D 구축함을 진수시킨 중국은 4년 내에 8척을 취역시키고 2020년대 말까지 총 24척 이상 전략화할 계획이다. 렌하이급보단 작지만 만재 배수량 7,500톤인 타입 05이 구축함을 작년까지 총 13척을 취역시켰고 향후 총 24척을 확보하여 각 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타입 055 구축함과 타입 052 구축함은 미국과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다툴 중국의 핵심 해상 세력으로 활동할 것이다. 중국의 함정 건조 활동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수상 전투함만 고려해도 매년 1만 3천 톤 055D급 구축함 2척, 7,500톤 052D급 구축함 3척, 4천 톤 054A급 호위함 3척, 1,500톤 056급 초기함 7척을 증강시키고 있다. 연간 전략화되는 중국의 해군력은 웬만한 중견 국가의 해군력을 능가한다. 이러한 대량의 함정을 안정적으로 건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군함 체급별로 양강 조선소를 육성하고 있다. 구축함은 지양난 조선소와 대련 조선소에서, 호위함은 후동중화 조선소와 왕푸 조선소, 초계함은 후동중화 조선소와 우창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단, 전략무기인 핵잠수함은 보하이 조선소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 뛰어든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이어질 것이고 해군력 증강에 필요한 함정의 대량 건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난창함의 취역 2달 뒤인 2020년 3월 1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의 최신의 이지스함인 마야급 1번함이 취역하였다. 마야급은 전장 170m, 표준 배수량 8,200톤으로 우리 해군의 계함인 세종대왕급보다 전장은 5m 길고 표준 배수량은 427톤 더 크다. 마야급의 전투 능력은 미국의 주말트급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하다. 최신의 이지스 전투 체계인 베이스라인 9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5.1을 탑재하여 적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야급에는 최신 함대국 미사일인 SM-6와 SM-3 블라크 IIA가 탑재된다. 신형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 블라크 IIA는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 고도 1,500km, 비행속도 마하 15에 달하는 가공할 위력의 요격 미사일로 일본 영해에서 북한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 마야급 2척이 모두 취역되면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 6척, 자체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급 구축함 8척, 총 14척의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